운전학원 차량, 경찰차가 슈퍼카? 차뿐만 아니라 애완동물로 치타까지? 말로만 듣던 진짜 부자의 나라 두바이. 두바이는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총 재산 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이어 중동 최대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든 두바이 국왕 셰이크 무하마드. 왕이니까 돈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기는 이 나라 길거리에 다니는 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2013년부터 높은 배기량 덕에 슈퍼카를 정찰용으로 도입했는데요. دور الدوريات هذه ومهمتها في إمارة دبي سابقا كان دعم ملف إكسبو 2020 كذلك أنها تعكس المستوى الحضاري اللي وصلت لإمارة دبي بشكل عام بإمارة دبي بشكل خاص ودولة الإمارات بشكل عام. 차뿐만 아니에요. 두바이 사람들 생각대로 부유합니다. 1인당 GDP는 38,000불, 한국 돈 4천만 원. 소득뿐 아니에요. 두바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땅은 무상 제공이고 건축비 또한 30년 상환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나라에서 주는 땅과 건물로 두바이 내국민은 점점 더 부자가 돼가죠.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두바이의 유튜버 머니킥스. 그는 2002년생으로 한국 나이 20세의 청년인데요. 머라이어 캐리, DJ 칼리드 등 미국의 유명 연예인을 집에 초대하고 부가티를 포함한 슈퍼카를 리뷰하는 등 초호화 삶을 다룬 콘텐츠로 인기가 높아요. 또한 인스타그램에 Rich Kids of Dubai라는 계정이 있을 정도로 두바이에서는 머니킥스와 같은 진짜 금수저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노숙자도 어너더 클래스. 두바이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인데 이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가 자카트, 적선입니다. 라마단 동안이 노숙자들의 집중 영업 기간인데 행인들의 지갑이 쉽게 열리는 라마단 한 달 동안 8천만 원을 번 이도 있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위장 노숙자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2018년 두바이 경찰은 232명이 넘는 위장 노숙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바이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두바이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7구성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19세기까지 어업과 진주 채취가 주 경제 활동이었는데 1948년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서 기름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기름은 두바이에서 나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의 94%가 아부다비에서 추출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를 두바이유라고 부르는데요. 아부다비에서 추출한 오일을 수출하려면 두바이 항만을 거쳐야 하거든요. 하지만 두바이는 오일머니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세계 면제를 비롯해 규제도 풀어줍니다. 1985년 최초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데요. 그중 30곳이 두바이에 있어요. 두바이 자유무역지대에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회사 소유권을 100%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세, 관세 등도 면제.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요. 또한 자격이 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비자 제도를 두어 거주를 자유롭게 했죠. 두바이는 들어온 외국 자본으로 부동산과 관광 사업에 투자합니다.
2000년대 초 부동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 해안을 메꿔 100여 개가 넘는 인공섬을 만들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일단 짓고 나면 살 사람은 알아서 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호황이 지속됐어요.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두바이는 경제 성장 모델을 달리하는데요. 바로 두바이 자체를 미래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 두바이는 도시 곳곳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무인 경찰서도 있어요. 로봇 경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가슴에 달린 태블릿으로 민원 처리를 하거나 찾고 싶은 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25%의 경찰 업무를 무인 경찰 서비스로 대체하겠다고 해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대표로 불리는 3D 프린팅까지. 두바이에는 세계 최초 3D 프린팅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7일, 인력은 18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도시 내 건물 25%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짓겠다고 해요.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도 활발합니다. 사막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가뭄은 심화되고 있거든요. 두바이 최대 재생에너지원은 바로 태양열. 두바이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25%를 태양 발전으로 생산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만약 성공한다면 매년 65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도시를 발판 삼아 두바이는 현재 관광 도시로 급 부상 중. 두바이는 관광객이 많이 찾은 도시 4위, 해외 여행객들의 소비 지출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이민자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는 300만 명, 이 중 내국인은 10에서 15% 정도만 차지합니다. 80% 이상이 외국인이죠. 두바이는 인력 의존도 높아요. 민간 부분의 인력 99%를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뺏겨가면서까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인도나 파키스탄 출신이 많고 서비스직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평균 8명이 묵는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산업재해도 심각합니다. 연간 노동재해 사망자 수가 900여 명, 40에서 50도가 웃도는 땡볕에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두바이는 인권단체의 비난에 못 이겨 2005년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6년 3월 인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고 2007년에는 총파업이 일어나자 두바이는 4,000명의 이주 노동자를 추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 처우는 더욱 열악해집니다.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감염은 더 쉬워졌고 셧다운으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었죠.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체 인력의 30%를 줄였어요. UAE 전체가 인도 이주자 50만 명 중 절반을 국외로 내보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도 내에서도 코로나 감염 수준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슈퍼카와 휘황찬란한 건물로 잘 포장된 도시 두바이. 그러나 이면에는 두바이를 위해 피땀 흘린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